안녕하세요. 손 되게 크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가 아니라 집입니다. 출근 전에 찍으려고요. 빨리 진짜 20분 만에 가야 되는데 요즘 출퇴근 시간 이제 전후에 이렇게 찍는 거를 좀 습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찍으려고 보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닮았나요? 저랑 남편이랑 뉴욕 갔을 때 전에 캐나다랑 미국 여행 갔었거든요. 그때 찍은 거. 아니 찍은 게 아니라 그린 거. 돈 주고 그린 건데 완전 딴 사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이한이 닮지 않았어요? 저랑 완전 달라서 창민이도 완전 달라가지고 되게 그래도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거.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런 얘긴데, 여러분들 결혼하는데 돈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요즘 뭐 결혼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을 못 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웹사이트 보는 게 있어요. 저 대학교 때 이제 커뮤니티 웹사이트인데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지원 안 받는 사람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랑 뭐 창민이 남편이랑 결혼하면 각자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나라 문화이니까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답변들이 다 못 받다, 지원을 안 받는 사람은 못 받다, 없다. 근데 솔직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서 나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던, 전 이 문화가 되게 신기하다고 느껴요.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제 원래 성격상,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특성상 결혼할 때 왜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제 돈이 부족해서 결혼이 어려우면 그 돈에 맞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의 지원 받았다고 나쁜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20살 정도 때부터 되게 항상 결혼해야지,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저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또 너무 나중에 또 들려드릴 일이 있으면 들려드릴 텐데, 저도 그렇게 집이 행복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가지고 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결혼해서 집에서 독립해서 좀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릴 때부터 결혼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결혼을 할 때 돈을 주거나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저는 대학교 등록금 이런 것도 직접 했으니까 그런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지원해준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내가 결혼을 빨리 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25살에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 실제로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대학생 끝나면 24살 이 정도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그런데 그럼 돈도 많이 안 벌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5살에 결혼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알아봤던 게 뭐냐면, 저는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우거나 뭐 꿈을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25살에 결혼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냥 언젠가 25살이 되면 결혼을 하겠지, 뭐 결혼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25살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봐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모아야지 25살에 결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를 해보다가 20대 초반에 알게 된 사실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결혼 되게 이상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엄청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무 긴데, 20대 초반에 그냥 뭔가 때묻지 않은,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걸 듣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하는데 전 여자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고 남자는 집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 최소한 전세 자금은 준비를 해야 돼서 1억, 2억 전세 자금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서 온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고, 여자들은 거기 집을 채우는 혼수, 그래서 뭐 침대, 뭐 냉장고 등등등등을 이런 채우는 게 또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 시어머님께 보통 예단을 드려서, 뭐 주변에서는 뭐 1,000만 원 단위 예단 드린 사람도 있고 2,000만 원 단위 드린 사람도 있고, 그만큼 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갖은 다양한 이상한 인습들, 문화라고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업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 마음속에 너무 답답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물론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해, 마음대로.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회에서 자꾸 그런 거 당연히 하는 거야 라는 그 분위기가 되게 싫었고, 저는 이제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전부터 저는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좀 이건 잘못됐다. 난 대학교 때 내가 무슨 캠페인을 열든지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변화를 촉구하는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제가 캐나다 전화영어 운영하게 되면서 캐나다 선생님들하고 진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미국에도 이제 저희 이모가 있어서 막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역시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했다는 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온 세계가 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스튜디오 촬영이요, 안 해요. 안 하는 나라 진짜 많아요. 스튜디오 촬영, 어디 무슨 아시죠? 스드메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몇백만 원에 사서 이렇게 하거든요. 결혼할 때 보통 한국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캐나다 제 지인분들, 선생님들이 되게 신기해했어요. 왜냐면 거기선 그냥 밖에서 찍고, 물론 자연이 예쁜 것도 있겠지만 그냥 꼭 프로 사진가가 찍진 않거든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찍고 기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굳이 그런 어떤 꾸며진 내부의 스튜디오에 가서 연예인처럼 막 엄청 찍고, 그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뭐 3, 40만 원, 5, 60만 원 뭐 들면 솔직히 그것도 비싸요, 저한텐. 근데 그거를 하고 싶다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서 진짜 하는 건 괜찮은데,
다들 하니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몇백만 원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전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 결혼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돈 있어? 집 있어? 너 남자친구 집이 있어? 뭐 아니면 뭐 전세 자금이라도 할 돈이 있어? 우리가 제 남편이 그때 25살이고 저도 25살인데 돈이 어딨어요. 물론 저희가 좀 일찍부터 사업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은 제가 이제 모았던 돈, 저희가 사업을 하니까 모았던 돈 1,5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 학자금 대출이 1,500만 원 넘었어요. 1,600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어차피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신 이제 학자금 대출은 저희가 바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끝나고 2년 후부터 갚게 돼 있어서 이제 몇 달 전부터 갚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00만 원이라는 어쨌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살 수 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바로 집을 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결혼을 먼저 이제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진 돈이 1,500만 원이 있었고, 근데 혼인신고를 하는데 바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바로 살았다면 집을 구해야 됐을 텐데 저희가 그러지 않고 바로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발리 여행 갔다가 호주 여행 갔다가 총 5, 6개월 정도를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좋았던 점이, 저희는 모아둔 돈은 이제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어요.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제가 오피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집에서 일했고 하니까 그냥 외국에서 다니면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달 그냥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했어요. 호주 가서도 그걸로 생활하고 발리에서도 그걸로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남는 돈이 있어서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좀 특이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결혼한 방식이 좀 달라요. 일단 저희는 결혼식을 안 했어요. 저희 1,500만 원 돈 있는데 솔직히 결혼식 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결혼식 준비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되게 개성이 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결혼식은 또 하기 싫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일반 예식장 결혼식을 하게 되면 뭐 웨딩 플래너도 있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따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물론 그것도 정할 게 많지만 이제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맡기면 돼요. 근데 저는 또 맡기는 게 싫어요. 전 하려면 내가 다 꾸몄으면 좋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예식하는 그 식순 같은 것도 제 마음대로 정하고 싶고, 막 재밌게 퀴즈도 하고 싶고, 막 파티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파티처럼 꾸미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럴 돈이랑 그런 시간을 결혼식에 쓰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여행을 되게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아니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 사업을 했고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지금이 딱 적기다 해서 가자 해서 이제 호주 갔던 거고. 근데 그래서 저희는 따로 결혼하는데 든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혼인신고 하니까 결혼 끝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거는 뭔가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인습, 사람들의 편견, 그런 생각들을 따지면요,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알았던 언니 중에 미국에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때 이민 간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결혼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하는 걸 그 언니가 보고 너무 공감이 돼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게 진짜 너무 특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답답했다고, 자기 남자친구랑 자기가 돈을 지금 많이 버는 상황은 아니고 대학원생이고 이런데 그 둘은 결혼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월세 살면 되고 렌트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렌트해서 살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니까 버는 수입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건데, 약간 우리나라 어른들은 억 단위 돈이 있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진짜 암튼 뭐 얘기하다 그랬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동안 호주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돈이 좀 모여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매달 돈을 벌고 모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외국 가서도 돈 허투루 쓰진 않았거든요. 발리 갔을 때도 돈 별로 안 썼고 호주 갔을 때도 돈 아껴 쓰고, 그래서 좀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는 1,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시간 동안 모은 돈이 좀 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보증금으로 해서 집을 구했는데, 근데 오자마자 구한 건 아니었고 와서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어머님 그 집에서 있으면서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2, 3개월 정도 어머님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님은 주말에만 오시고 지방에 원래 계셔가지고, 그래서 창민이 형하고 같이 살았어요. 한 그 정도 동안.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집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집에 가구들 이런 거 할 때 좀 그것도 되게 아껴서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집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예전부터 결혼을 생각하면서 14평? 크면 17평에서 시작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20평? 지금 20평인데 좀 오래된 아파트이거든요. 거기서 어쨌든 하게 돼서, 왜냐면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넓은 게 좋아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할 때 돈이 진짜 됐다 많이 든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하기 나름이다라고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저희는 따로 막 결혼식도 지금도 안 해서 그냥, 근데 결혼식을 막 뭐 하면 하는데 전 별로 결혼식에 대한 막 진짜 막 엄청 멋지게 해야지 이런 로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암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암튼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 암튼 마무리를 못하겠다. 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결혼에 대해서 얘기 궁금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네, 결혼 빨리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랑 남편은 25살에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만. 근데 돈이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집 구해야 되니까 보증금 있어야 되고 월세 낼 돈 있어야 되고 스스로 살아갈 돈이 있어야겠죠? 네,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